보통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의 가압류를 신청하는데요. 이전에는 종이로 작성한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2011년부터 전자소송을 도입하면서 어디서든 전자로 문서를 간편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가압류 신청서 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친절한 소송과 함께 작성한 가압류 신청서를 한글 파일로 저장해 놓고 필요한 증거 자료들은 모두 컴퓨터의 파일로 보관해야 접수하기가 용이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등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 등록까지 마쳐야 신청서를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류 제출 메뉴에 커서를 갖다 대면 서류 제출이 필요한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민사서류를 눌러 이동합니다. 민사신청으로 넘어가 자주 찾는 민사신청 서류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서류들이 상단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민사 가압류 신청서를 찾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서류를 제출할 관련 사건 번호를 입력해야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안 사건 없음에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동일안에 체크한 후에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눌러 본격적으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건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건 기본 정보에는 사건명, 청구 금액과 피보전 권리, 제출법원, 피보전 권리의 유형, 집행 대상, 목적물 수를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그 외의 정보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사건명은 부동산을 선택하거나 사건명 검색을 이용하여 부동산이라고 기재합니다. 청구 금액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서 청구 채권의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줍니다. 피보전 권리에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서 피보전 권리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줍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제출법원은 채무자 주소지나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관할법원 찾기를 이용하여 주소지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줍니다. 피보전 권리의 유형은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 주는데요. 대여금을 반환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채권자는 피보전 권리가 대여금 청구 사건에 표시하여 줍니다. 그리고 집행 대상 목적물 수는 내가 가압류할 부동산의 개수를 기재하여 줍니다. 다음은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위해 필요한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등기촉탁 수수료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집행 시 수수료 납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신청서 접수 시에 함께 정보를 입력하면 가압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납부한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시도코드를 이용하여 가압류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하는데요. 친절한 소송과 함께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을 확인하여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가장 상단에 기재된 납세 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납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금액 그리고 등기 원인이 기재됩니다. 다음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한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 번호를 입력하여 줍니다. 납부 구분에서 선택을 눌러 현금 또는 전자로 납부하였는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증에 기재된 납부 번호를 순서에 맞춰 입력하고 납부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금액과 납부자명, 납부일자가 기재됩니다. 다음은 당사자 목록으로 넘어가 당사자 입력 버튼을 클릭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가장 먼저 청구 금액 구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1인인지 다수인지 체크합니다.
당사자 구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각각 선택하여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를 선택한 뒤 인격 구분에서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시에 입력했던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채무자를 선택하여 채무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격 구분에서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선택하고 필수 입력 사항인 당사자 이름과 주소, 송달 장소, 국적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 채무자 정보 입력을 마무리합니다. 모두 입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기재합니다. 신청 취지에는 친절한 소송과 함께 작성한 신청 취지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이유는 2000자 이내로 직접 작성하거나 신청 이유만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첨부하여 줍니다. 그 다음 목적물을 입력하여 줍니다. 목적물은 가압류할 부동산을 뜻하며 인터넷 등기소에서 집행 등 전자제출용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았다면 쉽게 입력할 수 있는데요. 제출 방식에서 발급 내역 버튼을 눌러 선택하거나 등기 고유 번호와 발급 확인 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의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된 정보를 확인한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 목적물 입력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소명 첨부 서류로 넘어가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이유에서 기재하였던 소명 자료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눌러 파일을 첨부하여 줍니다. 그리고 파일 첨부가 완료된 소명 자료 목록을 살펴보면 왼쪽부터 서증부호, 가지부호, 서증번호, 가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서증부호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구분하기 위한 부호이며 채권자는 소각, 채무자는 소홀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서증부호의 가지부호는 신청 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구분하기 위한 부호를 의미하고 가나다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서증번호는 신청 이유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소명자료 순번을 말합니다. 이때 소명자료는 20MB, 동영상은 100M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파일 용량을 초과한다면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 첨부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파일을 여러 파일로 나누어 첨부하는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명자료를 모두 첨부하였다면 소명서류 저장 버튼을 눌러 첨부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첨부 서류를 입력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 가압류 신청 진술서는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데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 진술서 버튼을 눌러 간단하게 작성하고 첨부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소송에서 소개하는 가압류 진술 신청서 작성 방법을 보고 내용을 모두 입력하였다면 첨부 버튼을 눌러 마무리하여 줍니다. 그리고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 첨부 서류 등록을 마무리합니다. 작성 문서 화면으로 넘어가면 좌측의 서류 목록에서 각 서류마다 문서가 올바르게 첨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이상이 없다면 이상 없음 확인 박스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소송 비용을 납부합니다. 가장 먼저 인지액과 송달료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납부 방식을 선택합니다. 인지액을 납부하기 위해 납부 당사자 선택 버튼을 눌러 납부 당사자를 선택하여 줍니다. 이때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할 당사자가 모두 동일하다면 인지액, 송달료 납부 당사자 동일에 표시하여 일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 탭에서도 인지액과 동일하게 납부 당사자를 선택하고 환급 계좌를 입력하여 줍니다. 그리고 계좌 환급 불가 시 환급 통지 방식을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으면 마지막으로 결제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납부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첨부한 서류들 목록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접수 증명 신청서 생성 버튼을 눌러 한 통으로 수정하여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 사례에 맞는 영상을 시청한 뒤에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였다면 언제 어디서든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간편하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해 보세요.